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바에 누가 봐도 수상한 사장님이시라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이랑 그래도 네. 촬영할 때 뭔가 쓰는 에너지가 비슷하신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제가 조금 네. 긴장을 해요. 저희 약간 긴장됐네요. 아, 네. 이쪽에 자기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상담바 타로맨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 바텐더 김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혹은 네. 수상한 바의 사장님으로 타이틀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왜 아까부터 다양한 일을 하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아무래도 가게를 시작하기 이전에 네. 엔잡러였거든요. 네. 낮에는 타로 상담사로 네. 활동도 하고 네. 밤에는 바텐더 생활도 하고 네.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때도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자꾸 손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완전 생뚱맞은 일보다는 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도록 네. 일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타로맨스라는 가게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로 카드 관련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판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그만한 독립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나온 건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8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창업하게 된 계기. 네.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내 가게, 내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게 좀 이제 목표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바텐더로 생활을 네. 할 때도 근무를 할 때도 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었고 네. 근데 제가 그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지 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일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예측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네. 금액이면 이 정도 평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서들을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이때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컨셉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고 네.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창업으로 뛰어든 거죠. 아. 30대 전에 창업을 해야 네. 가게가 망하더라도 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네.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그쵸? 저지른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 정말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타로와 위스키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통 타로가 전문이거나 네. 혹은 위스키가 전문이거나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곳들이 많은데 네네. 여기는 두 개 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타로랑 위스키 둘 다 원래 좋아하는 일이셨나요? 제가 네네. 타로라는 컨텐츠는 원래 취미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원래 좋아했었던 컨텐츠고요. 네. 타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네. 오컬트적인 부분들, 네. 미신 아니면은 예전의 네. 신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관심 깊게 오래전부터 알고 네. 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취미가 일이 된 케이스가 타로 쪽이고요. 바텐더 같은 경우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시작을 했었고 네.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기게 네. 된 거죠. 우와. 근데 이게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성을 갖추는 네.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안에 꼭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재밌게도 그 타로, 사주, 신점 네. 뭐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특이한 국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점수 컨텐츠를 즐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에 기대고자 하는 욕망? 네. 그리고 좀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사주나 신점, 음. 무당 이런 메커니즘이랑 조금 다르게 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메커니즘과는 좀 다릅니다. 음. 네, 아무래도 종교적인 부분들,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네. 되다 보니까 아. 운명에 대한 큰 네네. 흐름은 신이 네. 다 이제 결정해 주는 거고, 그걸 인간이 함부로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종교적인 부분이어서 네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네. 아마도 근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관심이 있어서 보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운명이랑 인연, 뭐 이런 미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 제 알고리즘엔 그런 게 많이 뜨거든요. 아. 그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제 알고리즘에 갑자기 타로 네. 이번 달 약간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이렇게 4장 정도 이렇게 네. 떠있고 확실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사장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운명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개념보다는 네. 운명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타로도 이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타로에 대한 그런 스토리나 흐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고객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죠. 아, 네. 5월달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었던 타로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날짜, 뭐 개월, 네. 시즌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연애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상대방의 심리도 궁금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든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연애라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숙한 관계고, 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연애에 대한 부분들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재회, 언제쯤 연애를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아. 서로의 이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네. 부분들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재밌다. 그렇게 타로를 또 보고 가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고 나서 아, 그렇겠지야,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네. 좋게 생각을 하면 네. 진짜 그렇게 좋게 네네. 된다라는 그 론이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이것도 보고 가서 네. 내가 좀 더 용기를 얻고 더 좋은 미래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네. 방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너무 방향성이 맞는 게, 네. 타로 리더라고 하거든요. 네. 타로를 읽는 사람들을. 네. 이 타로 읽는 사람들은 타로를 읽어주고 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더 네.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좀 고민이 정말 생겼을 때 네네. 보고 내가 그 방향성대로 좀 더 용기를 얻고 그쵸, 그쵸, 그쵸.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오셔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꼭 방문하셔서 용기를 얻고 가시길. 아,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근데 여긴 좀 더 잔잔하고 조용한 상권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게 다른 분들도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시면 네. 상권에 대한 요소들을 정말 잘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상권보다는 좀 벗어나는 곳을 계속 네. 찾고 있었어요. 혼자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그룹으로 먼저 친구들이나 네. 동료들이랑 먼저 마시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1차가 끝나고 2차가 끝나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나 혼자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혼술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딘가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항상 집 근처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잔을 먹고 싶은 딱 그 마음이 네. 있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골목 상권, 네. 그리고 이제 집 근처 주택가 상권 이런 네. 쪽을 위주로 찾아봤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정말 깨끗하고 조용하고, 지금도 네. 물론 더 네네. 발전되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층이라는 메리트가 제일 컸어요. 확실히 진짜 1층 상권이 중요하긴 네. 한가 봐요. 그냥 기억해두고 들어올 네.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주민분들이 아직도 수상하다고 하신다고. 아,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근데 또 타로라는 게 신기한 느낌도 갖고 가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거기에 위스키 바라는 게 조금 더 진지한, 그럼 뭔가 좀 더 조도 낮고 뭔가 네. 분위기 있고 네네네. 데이트 코스로 가기 좋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도.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서 되게 좋은 향이 나거든요. 네. 시나몬이 주 그런 칵테일 티인 네. 건가요? 저희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방문을 하시면은 네.
먼저 이제 물과 그리고 따뜻한 네. 물수건을 서빙을 해드립니다. 오. 그 다음 매일매일 바뀌는 네. 이제 웰컴 티를 제공을 해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티라는 게 아무래도 그 녹차, 백차, 홍차, 청차 여러 가지 꽃차들까지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은데 네. 그 차들은 대부분 카페인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시나몬 스틱을 계속 유지하게 된 거죠. 시나몬 향 여기 가득 배어 있어서 네. 또 이 향 자체가 또 신비로운 느낌을 네.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웠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바라는 공간 자체가 손님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네. 많이 나누기도 네네. 하고 저희는 타로 상담이라는 특성상 더 짙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손님분들의 개별적인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네네. 근데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항상 찾아주시는 단골분들이 계속 기억에 남죠. 그 중에서도 저희 오픈 때부터 아직까지도 이용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와.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저희는 2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손님분들의 그 행동이라던가 네. 말투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전문성도 짙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뽑을 때 조금 네. 더 네. 유심히 좀 네네. 뽑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네네. 타로도 위스키도 전문적이야 하면서 네. 이렇게 손님분들한테 나아가는 이제 네. 서비스적인 부분도 네. 되게 중요하게 보실 것 같거든요. 기준이 있으실까요? 사장님만의 직원을 뽑는?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뭐, 타로나 네네네네네. 이제 바텐더로서의 그 업력이 좀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딱히 기대치는 없습니다. 저희 업장이 가지고 네. 있는 분위기, 그리고 네. 손님들이 느끼는 이 업장의 분위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티튜드를 네네네네.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좀 아. 채용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직원분들이랑도 엄청 오랜 기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너무 고맙게도 저희 네. 같은 이제 영세 업장에 네. 오랫동안 함께 해주는 게 저는 진짜 항상 감사하죠. 그러게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정직원은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네. 파트타이머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네. 진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제가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장님이 클라이밍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같이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는데 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친구가 추가됐다 보니까 자꾸 오르고 계세요. 하나에 원래 좀 꽂히시면 그거를 좀 꾸준히 진행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원래 운동을 정말 좋아하긴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텐더로 예전에 주니어로 네. 근무할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만큼 약간 습관화로 네.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 코로나 이전에 잠깐 클라이밍을 배워보려고 원데이 네. 클래스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도파민이 터지는. 네, 도파민 뿜뿜. 그래서 여지껏 해왔던 운동 중에 가장 네. 재밌어서 우와. 클라이밍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로점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해보고 싶거나 위스키 바를 운영해보고 싶은 예사님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요. 제가 그 질문을 네. 정말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만큼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일수를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내가 이 업장에 매일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은 매출도 그만큼 오를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쉬어가는 날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리프레시 돼야 했던 그 서비스 에티튜드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차차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업장의 퀄리티나 시스템도 무너지고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쉬는 것 자체를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단순히 업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서류 작업도 되게 많고 네. 왔다 갔다 출장도 가야 되는 상황들도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저는 꼭 주 2회 휴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 활동했을 때는 맨날 스케줄을 뭔가 하고 네.
그게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내 그쵸. 몸 내가 챙기면서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네. 하려면 확실히 쉬어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어떻게 네. 휴식을 좀 가지시는 편이세요? 저는 지금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짜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5년차, 4년차까지는 가게 운영을 주 5일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은 아예 직장인들처럼 쉬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권의 특성상 주말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네는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대외 활동, 외부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 모임도 나가고 우와.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네. 친해지고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손님으로 모백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말에 그 시간을 영업을 안 하니까 대관 영업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휴식 기간을 갖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쉬는 날짜에는 다른 이제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진짜 운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네. 나를 위한 시간을 소비한다거나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게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플랫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뭐 나는 휴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보고 잤다라고 하면 네. 물론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를 휴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진짜 휴식이라는 건 내 몸과 마음이 잠깐 편해져서 리프레시 되는 거?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따로 내가 어떤 거를 하면서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지 네. 좀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근데 그게 찾는 과정도 쉬는 날짜가 있어야 맞아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나와주시는 사장님들이 좀 네.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들려드릴 수 없는 얘기들을 저 대신해서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촬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네. 꼭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더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네. 최종 꿈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카데미 같은 걸 좀 설립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우와. 그래서 처음 이 가게를 오픈했을 때 네네네. 비영리 단체를 같이 이렇게 법인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사무실이 2개여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네. 비영리 법인을 기획까지 다 했다가 이제 네. 좀 무산이 됐었는데 타고라는 컨텐츠와 이제 바 문화를 결합한 이런 이제 교육과정 같은 걸 만들고 싶었고 네. 그리고 타로뿐만 아니라 뭔가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걸 교육하고 남들이 이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뭔가 아카데미화 해가지고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나 너무 행복하고 네. 앞으로도 행복할 거지만 그래도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있어야 네. 더 행복함을 갖고 살아갈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사장님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클라이밍이 잘 됐을 때. 네. 아 그러면 되게 일상 속에서 계속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거네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해피니스라는 뜻이 행복인데 네. 그 행복의 어원이 네. be happened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그냥 내가 계속 일어나는 일들에서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매일 네, 원하시니까 매일 행복하고 매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오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 평범한 사람이 오랫동안 했었던 것들을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장점이라든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분야들을 잘 버무리면은 또 자신만의 독특한 무언가 사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창업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용기를 사실 그냥 갖고 바로 실행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네.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내 꿈에 바로 다가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의자 높이 한번 이제 조절해보세요. 네, 괜찮아요. 내리시면 저 여기까지 올라가도 돼요? 후원입니다. 후원. 갖고 오면은 바로 이용 가능한 건가요? 네네네. 아 그걸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네.
이거 그러면 이벤트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같이 좀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 가지로 배려를 참 많이 해주시는 사장님이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하고 싶었었던 말이 평소에 다 하고 평상시에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최애 카드 한 장 소개해주세요. 최애 카드가 네. 영원히 안 나오네요. 제가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운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뜻이랑 전혀 상관없이 네. 이 친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컵이에요. 너무 짧면서 네. 제가 여기 카드 뒷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물이나 바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약간 그릴 때 물 표현을 되게 많이 넣어서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카드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퀸컵이 제가 알기로 네. 컵 자체가 감정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퀸이 약간 불안한 감정이었나요? 감정의 여왕이죠. 좀 깊숙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네. 감정이 깊다 못해 약간 우울감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 뭐 생각이나 이해심이 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분 다 어려우셨을 텐데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들려주신 사장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타로맨스 가족분들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